네, 이슈 속에서 돈이 되는 정보 찾아보겠습니다.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IES 이지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돈 되는 정보가 어디 있을까요? 두 가지 뉴스를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단비보다 반가운 반도체 투톱의 반등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까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죠. 여기에 대한 질문부터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일단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어제 살짝 반등이 나왔고 오늘의 이 상승 매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하이닉스가 거의 8% 급등이거든요. 어제 신저가 나왔고 삼성전자도 4.5%의 상승으로 지수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일단은 정부 지원 등이 없고 이제 달릴 수 있습니까? 저점 확인한 건가요? 일단 이제 뭐 여기 추세적 저점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다만 워낙 이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호재가 나왔다는 것에 시장이 반응을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정부 세제 지원안을 보면 투자액 대비해서 대기업은 뭐 한 세액 기준은 15%,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5%까지 확대하겠다. 분명 이거는 하나의 큰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펀더멘탈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바닥권에서 하나의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 여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특히 반응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과연 이제 1분기에 업황이 바닥을 만들 수 있느냐 여부를 먼저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그 내년도 반도체 예산에서 올해죠. 2023년도 반도체 예산에서 지금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 성장률 예상치가 상당히 다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1.6% 내에서 역성장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8%대 혹은 그 이상의 성장을 좀 기대하면서 조금 이제 다른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어렵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 수요 감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재고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2022년도 4분기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 이걸 좀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2022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재고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이전에 이제 팬데믹 이전에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버 주문을 냈던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재고 부담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생산 감소에 대한 가격 조정의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와야 주가가 좀 바닥을 잡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본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처럼 이 반도체 사이클과 주가의 흐름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우리가 2018년도 반도체 사이클의 저점을 보면 그때 이제 물량을 줄이면서 생산 감소, 투자 감소 얘기가 나왔던 그 2019년 1분기부터 지금과 거의 유사한 흐름인데요. 그때도 2018년 4분기가 가장 안 좋은 시기였고 1분기 때 생산 감소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도 2019년도 1월 달 장이 1월 1일 개장, 2일 개장하자마자 그때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지금 이제 어쨌든 1월 초에 그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이제 1분기에 진바닥을 만들 수 있냐 여부는 경기 침체의 사실 정도에 따라 좀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 정도가 과연 이제 영착륙이냐 경착륙이냐를 놓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마감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1분기에서도 좀 빠른 저점을 좀 잡을 수도 있고 혹은 1분기 후반부나 2분기 초반 여기에 또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판단은 지금 이번 모멘텀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냐 여부를 조금 더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답까지 쭉 달려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포인트에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재고가 계속해서 급증했고 이것이 부담이 돼서 올해는 감산으로 추이를 잡아놨는데 세액공제 발표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결국 세액공제 발표가 나오면서 이 지원은 투자 늘려라라는 정부의 지침인 건데 그들의 목표는 감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정책 발표는 그렇게 효과 없을 거다. 이게 맞다는 말씀이세요? 펀더멘탈을 보면 사실 그렇고요. 오늘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좀 크게 하긴 했지만 보면 이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금액 대비로 세제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투자 감소를 발표해서 공급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우리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시설을 이제 확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한 그 베네핏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반응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크게 반응이 나왔지만 혜택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조금 더 높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은 일단 오늘은
지금 연초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네. 시장이 급락하는 종목들 속출하는 가운데 반등이 나왔던 섹터들을 보면은 은행, IT에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 섹터의 공통점은 펀더멘탈 대비로 우려감으로 낙폭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네. 결국 이제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중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모멘텀으로 그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펀더멘탈로 이어지려면 조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되냐 아니냐에 이렇게 판가름이 될 텐데요. 일단은 추세적인 상승에 있어서는 진바닥 여부는 결국 경기 침체의 흐름에 좀 달려 있을 것 같고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같이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IT 이야기 마무리 짓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돈이 될까요? 오늘 보고서 속에서 포인트를 찾아봤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조선주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조선주에 대한 수주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2달 전부터 컨테이너선 입찰, 탱커 발주 재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서히 업황에 대한 개선 포인트를 좀 잡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팩트체크와 함께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좋은 포인트에 또 주목을 해야 되잖아요, 대표님. 이 포인트에 좀 동의하시나요? 사실 이제 올해는 이 조선주와 관련되는 작년 이제 4분기부터 좀 보면 네. 레포트들이 사실 상당히 교차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게 보는 레포트와 안 좋게 좀 보는? 우려감이 섞인 레포트들이 교차하는데 네. 주로 이제 국내 레포트들이 좀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고 외국계 레포트들이 가이던스를 좀 기관적이고. 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다올 증권에서 나왔던 레포트들을 좀 요약하면 실적 이제 가이던스가 하향됐던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주와 이제 좀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 그 3사 이제 수주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실 올해 뭐 수주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네. 좋았다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수주 내용을 조금 더 보면 LNG선과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그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공급망 교란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 유통망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좀 포커스를 받으면서 컨테이너 운임도 그때 당시에는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서 컨테이너선에 대한 제작 그리고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수요에 대한 부분 때문에 LNG선에 대한 수요 여기가 늘어나면서 크게 늘었다. 이제 이 부분이 올해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에 수주했던 금액이 올해 이제 실적으로 많이 잡힐 건데 다만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다는 부분은 올해 이제 수주액이 조금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조선 이제 발주량은 한 37%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네. 발주액으로 본다면 한 39% 정도 감소해서 전반적으로 한 610억 달러 정도 감소치가 될 것이다라고 한국수출입은행 경제연구소에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 이제 외국인들은 실적 가이던스 자체를 좀 하향 조정을 했던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이번에 그 다올 증권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 네. 실제로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LNG와 컨테이너선인데 컨테이너선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주 포인트고 그 이유는 이제 컨테이너선 대량 그 발주에 관련돼 있는 수주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다. 네. 자, 이게 만약에 된다라면 생각한 것만큼 컨테이너선 발주 물량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일리는 있지만 이제 이거를 좀 본다고 감안하더라도 네. 올해 지금 조선 3사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발주량이 발주 부분이 우리가 좀 본다면은 해양 플랜트나 탱커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나 탱커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주했던 물량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LNG선이나 컨테이너선이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주력에서 감소하는 것만큼 이 적은 분야에서 과연 커버링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아마 외국계 레포트들이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 실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교차되는 내용을 본다면 명확하게 이제 어느 부분이 맞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네. 지난 해처럼 수주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적이 아주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낮추신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조금 이제 돌다리 두들겨 보듯이 조선업종은 지금 좀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 이야기 이슈도 나오면서 오늘 일부 오르는 조선주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좀 보수적, 신중한 태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보자 스탠스신 거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 내용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ISL 이지환 대표와 함께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